뉴스뉴스 3부입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서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혁철 특별대표 일행은 오늘 오전 평양발 고려항공을 이용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귀빈실을 통해서 차량을 이용해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의 협상 일정이 촉박한 만큼 항공편을 이용해 조만간 하노이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철 특별대표는 하노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막판 의제 조율과 공동 선언문 작성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에서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대전시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의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손 의원 고발장에 적힌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해서 내부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명단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당초 기대했던 당 지지율 상승, 컨벤션 효과는커녕 우경화에 대한 걱정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전당대회가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서 강원도 내륙의 대설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눈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강원 산간을 제외한 내륙의 대설특보를 오후 1시 이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 최고 5cm의 눈이 오겠지만 그 밖의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와 눈이 온 뒤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치고 저녁부터 날이 개면서 오늘 정월 대보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부진으로 1월 수출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석 달 연속 떨어진 건데요. 특히 주력 반도체인 D램 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는 82.95로 한 달 전보다 1% 하락했습니다. 석 달 연속 하락으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로 미끄러졌습니다. 전기, 전자기기 물가 급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 전자기기 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합금철 등 제1차 금속 제품과 화학 제품도 부진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물가가 전반적으로 악화했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D램 물가는 무려 15% 가까이 하락해 7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그 악영향이 본격화될 경우에 올해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보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석 달 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광산품 물가가 상승해 전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YT의 주태현입니다. 강화된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를 두고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차단 조치일 뿐 검열이 아니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규제 강화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쟁점 짚어왔습니다.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데이터 통신 규약으로 번역되는 HTTP인데 우리는 이 방식 덕분에 간단한 인터넷 주소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TTP는 보안에 조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알파벳 S가 하나 더 붙은 HTTPS가 나왔는데 중간에 주소를 암호화해서 사이트로 연결합니다. 주소가 암호화되니 불법 사이트의 주소로 접속을 차단하던
정부의 기존 방식이 더는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SNI 필드 차단이란 새로운 기술로 HTTPS가 적용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기존 방식은 불법 사이트의 문 앞을 막아서는 거라면 새로운 방식은 암호화되기 직전에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을 잡아 차단하는 거라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검열한다는 논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 조치를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로 해석한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회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검열이나 감청과는 전혀 다른 차단 기술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절히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과 자율적으로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 공존하거든요. 이런 좀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공론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접속을 차단할 불법 사이트를 정하는 과정은 물론 인터넷 규제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 건지도 앞으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뒤 석 달가량 하락세를 유지하던 기름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 15일부터 연이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지난달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 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2,000가구 이상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사회주택 공급 계획 등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 임대 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 수준입니다. 네, 2월 19일 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시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